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그야말로 논란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냥 복잡한 정치 싸움 같지만 이 자료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또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그냥 누가 뭘 했더라 이런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 논란들이 왜 하필 지금 터졌을까?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막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부터 따라가 보죠. 당 내부에 그야말로 핵폭탄을 터뜨린 사건. 바로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뇌물수수 의혹인데요. 근데 이 시작부터가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같은 당 동료인 김병기 의원이 무슨 자폭성 폭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걸 터뜨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당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죠. 김병기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강선우 의원이 3년 전에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이라는 인물한테서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그냥 공개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이런 비리 의혹은 외부나 반대 정당에서 제기하지 않나요? 같은 당 의원이 그것도 동료 의원의 비리를 직접 폭로했다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한 정의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뭔가 복잡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의 계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일단 돈을 받은 걸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은요. 당내 강성으로 꼽히는 정청래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반면에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씨는 또 김민석, 이재명 라인으로 분류가 돼요.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 이 양쪽 모두와 연결된 인물들이 얽혀 있는 거군요. 그럼 폭로한 김병기 의원은 어느 쪽인데요? 그게 바로 이 폭로가 자폭성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 본인이 한 10개가 넘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자료들의 분석을 보면 이럴 때 이재명 대표 쪽이나 정청래 최고위원 쪽이나 다 자기를 외면했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심정으로 양쪽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폭탄을 터뜨린 거죠.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판 자체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와, 이건 정의구현이라기보다는 정말 생존을 위한 처절한 권력투쟁이네요. 거의 상호 확증 파괴 전력에 가까운데요. 이 폭로 하나에 당내 계파 갈등의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이 사건 하나가 단순히 정치인 한두 명의 비리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가진 아주 구조적인 문제 3가지를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공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공천 장사?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돈 받고 공천 준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잖아요. 이번 사건이 유독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액수의 단위가 다릅니다. 과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때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이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런데 이번엔 억소리가 나온 겁니다. 시원 자리 하나에 1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용돈 수준의 뇌물이 아니라 공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신호탄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단순히 액수가 커진 게 아니라 부패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아까 말씀하신 파괴적인 계파 전쟁입니다. 이게 만약 정말 정의를 위한 폭로였다면 김병기 의원은 비리 정황을 포착했을 때 바로 당 지도부나 사정기관에 알렸어야죠. 그랬어야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담긴 녹취록을 무려 3년이나 손에 쥐고 있다가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 정치적 무기로 쓴 겁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서로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가 누가 먼저 쓰러지나 보는 그런 치킨 게임에 가깝다는 게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피라미드식 상납 구조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건이 그냥 시의원 지망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이 둘 사이의 거래에서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자료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시원이 되려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바치고 그렇게 돈을 모은 지역구 의원은 다시 당내 유력 인사나 지도부에게 충성자금 혹은 상납금 형태로 돈을 전달하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단계처럼요? 네, 바로 그렇죠.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결국 당대표가 최종 수혜자가 아니겠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당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의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진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네요. 보수 진영의 이해운 씨를 영입한 카드가 자충수가 됐다, 이런 분석이죠? 네, 그야말로 악수 중에 악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료들은 이 영입이 무슨 대통합이니 외연 확장이니 이런 고차원적인 전략이 아니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얄팍한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뇌물 스캔들로 쏠린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주의 분산용 카드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연막탄이었군요. 더 큰 불을 내서 원래 있던 불을 잃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이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해운 씨 영입 발표 이후에 한동안 언론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면서 뇌물 스캔들 이슈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친북, 친중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미지 세탁용 방패였다는 분석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3선까지 한 경제 전문가를 데려왔으니 이제 나를 이념적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방어막으로 쓰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방패가 알고 보니 폭탄이었다는 게 문제였네요. 이해운 후보자 과거에 그 갑질 녹취록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내가 정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IQ가 한 자릿수냐. 와, 이런 발언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한 전직 보좌관이 폭로했던 일화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후보자 집 프린터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더니 정작 후보자 남편은 헤드폰을 끼고 유유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요. 이 디테일 하나가 대중들한테는 저 사람들은 자신을 돕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각인된 겁니다. 그러게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영입을 추진했다는 건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검증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자료들이 지적하는 세 가지 구조적 결함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이해훈 후보자 본인의 공직자 자격 미달 문제고요. 둘째가 방금 말씀하신 당대표 직속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평판조회나 과거 이력조차 확인을 안 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냥 강행했다는 건데 둘 다 심각한 문제죠. 마지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꼼수가 오히려 인사 참사라는 더 큰 역풍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판단력과 리더십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외연 확장이 아니라 폭탄 떠안기가 된 셈이죠. 내부 부패 문제, 리더십 판단력 문제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들이 당 내부에서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판단력의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동맹국가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더군요. 바로 쿠팡 이야기입니다. 네, 어쩌면 앞서 다른 두 가지 문제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료들은 민주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경고합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인 대표에게 조용히 하라 라고 고함을 치거나 몽둥이를 꺼내야 한다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묘사하거든요. 이건 청문회가 아니라 거의 공개 처형이나 인민재판에 가까웠다는 거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겠죠. 플랫폼 노동자 보호나 골목상권 보호 같은 거요. 그런데 자료들은 그 이면에 전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친중 세력의 그은 그림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쿠팡이 지난 수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서 구축한 그 새벽 배송 인프라,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 이게 이제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유통 시스템의 핵심 동맥이자 국가적인 전략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쿠팡을 규제로 묶거나 흔들어서 무너뜨린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바로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막강한 자본력의 중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즉, 쿠팡을 공격하는 게 사실상 한국 유통시장을 중국에 넘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쿠팡의 국적, 그러니까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을 당연히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료들은 미국의 핵심 전력 자산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더군요. 이건 무슨 근거인가요? 몇 가지 명백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쿠팡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NYS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법인입니다. 둘째, 경영진의 면면이 심상치 않아요. CEO인 해럴드 로저스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고 이사회 멤버인 케빈 워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연준 의장 1순위로 꼽혔던 거물입니다. 즉, 미국 정관계와 금융계 최상층부의 깊은 네트워크를 가진 누가 봐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의 대표를 한국 국회에 불러다 놓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셈인데 당연히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상대로 즉각적이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관련 법원에 대해 중대한 우려, significant concern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외교 문서를 좀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실 겁니다. 외교과에서는 사실상 최후 통촉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입니다. 중대한 우려라는 말이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는군요. 그냥 우려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미국 기업이 당신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경제 도발이자 동맹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선을 넘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자료들은 더 나아간 분석까지 내놓는데요. 청문회를 주도했던 의원들이나 당시 쿠팡 CEO의 출국 금지를 검토했던 경찰청장 같은 관련자의 명단이 모두 미 국무부에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들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정당의 정책 추진이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외교 리스크로 비화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문제들이란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자료들이 내리는 최종 진단은 민주당이라는 거대 조직 내부에 뿌리 깊은 병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공직을 사는 부패한 시스템, 정의보다 파벌의 이익을 앞세우는 파괴적인 내부 투쟁, 위기 앞에서 최악의 수를 두는 리더십의 붕괴, 그리고 이념에 치우쳐서 국익과 동맹관계마저 위태롭게 하는 외교적 무능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지금 당이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분석은 단순히 한 정당의 위기를 넘어서 이 파벌주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들은 당 내부의 극심한 경쟁과 갈등을 보여줬습니다. 비단 정치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이든 동호회든 어떤 조직에서든 건강한 경쟁이 서로를 파괴하는 암투로 변질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한 신호를 어떻게 감지하고 또 막을 수 있을까요?